현재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역배열되면은 매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테마가 딱 만들어지는 순간에 그 주가는 많이 가는 회사였습니다. 차트가 좋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매수하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대입장 김용옥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데리트파이터 대입장입니다. 네, 자 지금 증시 아주 좀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대입장 선생님 지난주 뭐 3천까지 갈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지금 갑자기 변수로 연준위원회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 그 다음에 또 중동에서의 또 이상한 어떤 상황들, 전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심해졌는데 지금의 시황 어떻게 보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시향을 그렇게 지수를 맞춘다는 것은 제가 항상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느님 할아버지도 참 맞추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심하고 돌발 변수, 중동 악재가 생기고 해서 약간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석유값도 여기 보면은 석유값도 이렇게 90달러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90달러 넘어간다면은 또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영향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 사태도 돌발적으로 생겼고 그리고 미국에서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한 80% 정도 됐는데 지금은 또 한 50대 50, 또 아니면은 또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시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미국이 좀 겁나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2700, 여기가 좀 강한 지지력이 형성되어 있다 봅니다. 네. 2700 돌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지수든 또 종목이든 그 가격대를 돌파가 놓고 나면은 그것이 지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 주봉에서 보면은 2700 여기를 돌파하고 2700 요 근처가 우리나라는 강한 지지력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버틸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한 2700 여기서 지지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을 보면은 다우 같은 경우, 다우 존스가 보면은 이렇게 일봉에서 약간 위쪽에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때는 왼쪽에 매물대가 없이 상승. 근데 현재 미국이 여기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나스닥도 약간 매물대가 있고, 자, S&P 500, 자, 일본도 약간 급락이 약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유로, 그다음에 다행히 홍콩, 상해, 심천, 또 중국이 경제가 약간 좋아지면서 지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혹시 미국이 좀 하락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실적 또 하이닉스가 워낙 강하게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락은 아주 제한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시장 다시 좀 급락하지 않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이거는 그냥 하나의 노이즈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도 실적이 안 좋다든지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면은 지수가 하락한다면은 좀 어렵지만은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금리를 인하 3번, 2번 해서 뭐 또 한 번 또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 봅니다. 중동 사태 이런 돌발 악재만 생기지 않는다면은 석유값이 혹시 100달러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금리 뭐 2번 하든 한 번 하든 지수는 우상향으로 간다. 이유는 대부분 큰 기업들이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사실 이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엔비디아잖아요. 예. 이 엔비디아 차트가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먼저 올랐지만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차트가 계속 우상향으로 신고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은 미국의 영향보다는 좀 삼성전자의 중심의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의 한 25%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5%, 두 개 합하면은 한 30%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 추세가 계속
될 가능성이 많고 제가 볼 때는 9만 전자, 10만 전자는 어렵지 않다. 그렇게 보여진다면은 종합지수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3,000포인트 가야 10만 전자 갑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지수도 하반기 때 2,900, 3,000 향해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그 특정 섹터, 특히 바이오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최근 바이오주에 대한 그 상승폭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삼청단 제약이니 알테오젠이니 시작해가지고 HLB도 그렇고요. 그러다가 지금 4월 5일 미국의 아마케 시작으로 그 이 급등했던 바이오주들 가운데서 이제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세로 뉴스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그 미국의 아마케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한 20년이 아니고 25년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정 매매를 하는데 어떤 일정이 있다면은 그 일정을 며칠 전까지는 계속 상승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또 상승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정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정이 보통 또 2, 3일 정도 남겨두면은 이제 수익 실현 또 매도 이런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급락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4월 5일 암하케 이런 게 있다면은 미리 2, 3일 전에 차트가 예를 들면서 삼청단 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매도 그리고 혹시 이 종목이 만약에 공매도 또 앞으로 공매도 풀릴 가능성이 많죠. 공매도가 된다면은 대주 매도 또 주식 선물 삼천당 제약 유한양행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ST팜 다 이런 종목은 주식 선물 매도가 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삼천당제 이 부분에서 매도. 자, 그리고 일정이 다가오면은 상승 폭에 거의 한 50% 이렇게 반납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 회사가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개인들은 이렇게 급등하면은 매도. 특히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일정이 없이 상승했다면은 여기서 다시 행보하는지 하락폭이 제한적인데 일정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도. 자, 유한양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자리에서 매도.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 매도. 그러니까 한 5일, 3일 전에 매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알테오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자리 역배열되면은 매도. 그리고 공매도가 된다면은 이런 종목은 주식 선물이 매도가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하면은 수익 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참 저게 잘 선택을 해서 수익을 냈던 분들이 결국은 제때 못 팔아가지고 다시 수익을 다 반납하던가 아니면 또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이 매도와 관련해서 아마 많이들 고민이 될 거예요. 말씀하신 급등주와 관련해서는 이 대입장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패턴으로 매도를 잡자. 그렇죠. 특히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역배열되면은 매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단기간에 보통 시총이 뭐 50%, 100%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 조정이 한 50%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 그럼 이 부분에서 절대 매수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많이 빠졌다고 또 아니 혹은 이제 물타기 한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아직도 조금 더 하락폭이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물타기도 안 되고 이런 자리는 매수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그 최근 그 급등하고 있는 테마주라고 해야겠죠. 유리기판. 이게 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지금 테마주에 불과하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어쨌건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매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도 25년 했잖아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수백 개 테마를 제가 겪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테마가 신선하다. 우리가 항상 신인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떤 첫 테마, 처음으로 이렇게 테마가 딱 만들어지는 순간에 그 주가는 많이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숫자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숫자가 딱 찍히지 않는다면은 많이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저번에 초전도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옛날에 줄기세포가 보통 10배 이렇게 갔습니다. 네. 옛날에 또 보물선 테마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표님 기억합니까? 네, 저 신안 앞바다에 뭐 맞습니다. 보물선이 가라앉아 있다. 근데 보물선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배, 20배 갑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종목이 내가 혹시 보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매수하고 싶다면은 조기에 따라 붙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아는 지인은 필옵티스 여기서 50% 수익 냈다고 좋다고 매도해 했는데 버렸어요. 내가 속으로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떤 종목이 항상 이렇게 두리뭉실한 테마로 엮일 때는 많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 종목이 급등했을 때 이렇게 검색해 봅니다. 혹시 유리 기판 이렇게 엮여 있다면은 더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매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종목은 그렇습니다. JNTC 이런 종목 현재 단일가에 이렇게 상한가 간 것 같습니다. HB 테크놀리지, 그다음 필옵틱스, KNJ, SKC, 자 그다음에 YC캠 이런 종목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매도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위에서 지금 윗꼬리가 길게 음봉 나왔네요. 그렇죠. 이제 이런 종목은 위에서 제가 말했던 짱돌이 많이 만들어지면 한 번 정도 생각해봐야 되지만은 혹시 또 내 보유한 종목이 유리 키판으로 언급되면서 상승할 때는 빨리 매도하지 않고 길게 가지고 가면 좋지 않겠나. 특히 단기 급등하는 종목은 종가상 5일선을 깨지 않으면 가져가면 됩니다. 이런 종목. 근데 지금 들고 있지 않은 분들이 새로 사기에는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아니면 5일선 이렇게 붙을 때 사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조정을 받았을 때 네. 5일선 근처까지. 그래서 손절가를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5일선에 종가선 깨지 않으면 보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럼 대장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손절을 한다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하세요? 몇 프로? 저는 이제 프로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종목은 제가 5일선 장중에 깬다든지 종가선 깨면 거의 손질합니다. 아, 그냥. 그래서 내가 살 때 보통 손절가를 정하고 사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 종가선 안 깨면 계속 가져가면 좋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이 됐는데 지금 연속적으로 적자 보는 기업을 조심하자. 이제 뭐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어떤 종목들을 좀 기준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경험이 없으신 분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밴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목을 이렇게 물어보는데 차트는 좋습니다. 차트는 좋은데 그 회사 실적을 안 보고 매수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오랜 경험에 의하면은 적자가 몇 년 이렇게 누적된다. 특히 대기업, 큰 기업도 그렇습니다. 우량 기업도 적자가 몇 년 누적됐을 때는 아무리 증거사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뭐 흑자로 돌아서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차트가 좋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매수하면 되지 않습니다. 보통 거기서 급락이 나오고 다시 혹시 감자도 나올 수도 있고 유상증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심해서 매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 종목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KG 모빌리티라는 종목인데 옛날에 이 종목은 쌍용차입니다. 자, 쌍용차인데 주봉 이렇게 보면은 이 회사가 올해 흑자로도 돌아서고 막 작년 흑자로 돌아서고 이런 종목을 차트가 좋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자가 몇 년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천억 또 영업이익이 또 1천억 이렇게 적자가 많이 누적되어 있을 때는 아무리 현재 매출이 일어나고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더라도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혹시 모르니까 이 종목 유상증자 된다는 게 아니고 유상증자 넣을 수도 있고 감자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또 비슷합니다. 자 보면은 자 롯데 관광개발, 자 롯데 관광개발 현재 차트는 이렇게 좀 역배해서 강남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종목도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이렇게 여기 보면은 매년 차 영업이익 그다음에 단기 수익이 적자가 엄청나게 누적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은 절대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현재도 약간 매수가 위험하다. 아무 강남에서 이렇게 급등한다 하더라도 매수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 들고 또 CGV 종목인데 이런 차트 행보하고 있는 종목은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적자가 몇천 원 누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혹시 매수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급락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몇 년 동안 적자가 수십조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종목 해가지고 혼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쌍용
옛날에 쌍용차 같은 게 해가지고 감자 뭐 이렇게 거래 정지하고 당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종목은 절대 개인들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항상 실적, 화면번호, Q번호, 공구, 일구 정도 이렇게 보고 실적이 특히 2년, 3년 몇 천억, 몇백억 됐을 때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가장 기본적인 원칙, 이거는 뭐 대장 선생님의 원칙이긴 한데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이 위험한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주가는 거의 실적에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요즘 또 좋다고 지금 많은 그 수급이 쏠리고 있는 전력주 이야기 한번 해보죠. 지금 급등 중인데 금요일장에서도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10% 이상 올랐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전력주는 작년에 한참 전에 저 밑에 제가 이야기한 거 기억납니까, 대표님? 잊어먹었죠?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사회 현상, 산업 현상에 의해서 그 어떤 섹터가 좋아질 때는 많이 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미용 같은 경우도 저는 좋게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항상 많은 인구가 예뻐지려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력주도 일단 그런 사회 현상, 산업 현상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대장은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추세가 끊기지 않는 경우 다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호성중공업, 뭐 일진전기, 재롱전기,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 다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오일선 종가 깨지 않으면 계속 가져간다. 자, 그렇게 하면은 제가 말했듯이 항상 생선을 가시 발라먹자. 그렇죠. 그리고 빼도 국물을 우라먹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할 수 있으니까 오일선이 끝까지 11선 먹을 수 돼도 있다. 나지 않을 때 또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종가상 오일선을 깨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면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어가지고 5일선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상당한 급락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락이? 이 회사가 다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이 종목이 대장으로 딱 버티고 있는 한 이 종목들은 다 동생들은 따라올 가능성이 많고 하락폭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상승으로 예상이 되는 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또 공부해 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뽑는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왜 이렇게 약해지셨습니까? 예. 아니 저번 주 뭐 가는 종목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역배열되면 손절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손절도 우리가 또 공부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도도 또 공부해봐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뽑은 종목은 주로 실적 첫째, 그다음에 차트, 그다음에 현재 뭐 앞으로 전망, 그리고 뭐 또 리포트 보고 참고했기 때문에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오토 에버라는 종목 역시 이 종목은 현재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은 여기 14만 5천 원 정도 깨지 않으면은 여기를 깨지 않으면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요 부분에서 매수해서 깨면은 손절, 수익 실에는 뭐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 간다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LX 머터리얼죠. 네. 이 종목 역시 신규 등록주인데 이렇게 2차 전지, 뭐 축전지 하는 회사인데 현재 위치적으로 제가 말했던 강남 위치 여기 저점을 안 깬다면은 이렇게 수팅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도 매수가 괜찮다. 오리온 같은 경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제는 매물 소화 다 시키고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상승하면은 11만 원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따라가지 말고 항상 대형주도 가다가 또 하락했다 가다 하기 때문에 약간 밀렸을 때 매수하면 좋습니다. 오리온도 그렇게 보여지고 농심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약간 눌러줄 때 상승폭 40만 원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좋아 보인다. 그리고 또 주성 엔지니어링 현재 반도체가 잘 가잖아요. 네.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 월봉에서 보면은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 앞두고 만약에 여기를 넘어간다면은 강하게 이렇게 쭉 뻗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해서 매물 소화시키고 현재 여기 매물대가 얼마 없기 때문에 손절가 잡고 이 종목도 약간 눌러줄 때 양봉을 내고 이렇게 상승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눌러줄 때 매수도 좋아 보인다. 그리고 두산 테스나 이 종목도 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눌러줄 때 이렇게 눌러준다는 것은 이렇게 5일선, 11선 이렇게 하락할 때입니다. 이렇게 요 부분에 매수. 미용 의료 중에서 JC 메디칼 종목이 현재 최고 상승폭이 작습니다. 이 종목도 실적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 종목도 매수가 좋아 보인다. 그리고 현재 만약에 종합지수가 2700 근처 온다면은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여기서 매도한 사람 또 아니면은 또 신규 매수 또 추가 매수도 좋아 보인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 이번에는 매수하면은 성공한다면은 뭐 종합지수 한 2900, 2800, 2900, 3000 정도 매도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종목도 이제는 좋아 보인다. 그렇게 종목을 선별해 봤습니다. 네. 하여튼 요것은 대입장 선생님이 그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 이유와 함께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공부하자는 의미니까 네. 네, 여기에 또 막 큰 돈을 투자하시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네. 네, 하여튼 계속해서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은 네, 경험과 실력이 나날이 증가하리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대입장 김용욱 선생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